이번 79회차는 평범한 회차이고 분석이랄 것도 없지만 간략히 살펴봅니다. 원정팀 벌리가 승리한 팀은 최근에 리즈와 울브스 뿐입니다. 그에 반해 브렌트퍼드는 맨유, 리버풀, 뉴캐슬까지 잡았고 최근 홈에서 패한 건 맨시티 뿐입니다. 강한 팀들도 잡은 브렌트퍼드가 홈에서 벌리에 패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네요.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원정팀 본머스는 최근 강한 맨시티와 빌라에 크게 패했으나 웨스트햄과 무승부 경기를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맨시티와 빌라에 패하기 전까지는 너무도 잘해준 게 사실이나 두 팀에 패할 때 7골을 먹고 1득점에 그쳤다는 것도 문제이고 웨스트햄과 비겼으나 홈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홈팀 썬덜랜드는 보시다시피 홈에서도 강자들과 대등하게 싸워 승점을 챙겨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아스널과 비겼고 에버턴, 빌라, 브렌트퍼드까지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풀럼에 한 점 차로 패하긴 했으나 원정이었고 이번에 다시 홈으로 돌아온 만큼 강자들과도 대등하게 싸운 썬덜랜드에게 본머스는 어렵지 않은 상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본머스 역시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꾸준히 챙긴 전력이 있어 무승부가 매력적이나 홈에서 웨스트햄과 비긴 걸 생각하면 썬덜랜드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을 살펴보면 원정에서는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르세유 해외 원정 가서도 깨지고 왔습니다. 홈팀 에버턴은 풀럼을 잡고 원정에서 자뻑하고도 맨유를 잡아냈습니다. 원정이 좋지 않은 뉴캐슬이고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에버턴입니다. 맨유를 잡아낸 상승세를 홈에서도 이어가길 기대하며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너무 못하고 있는 빌바오지만 그래도 상대가 레반테여서 그런지 원정임에도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반테나 빌바오나 지금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셀타비고, 마요르카, 헤타페, 레알전에서 득점을 뽑아냈고 마요르카, 헤타페, 베티스와 무승부로 승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좋은 모습을 간혹이라도 보여주는 레반테가 좋지 않나 싶으며 무승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홈팀 승리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홈팀 승리를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스널과 생제르맹에 패한 토트넘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아스널이 워낙 잘했고 생제르맹도 골을 내주기는 했지만 생제르맹의 승리는 많은 분이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토트넘과 풀럼은 딱히 어느 팀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2번 연속으로 강자들과 싸우고 돌아온 토트넘이 경기 감각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모습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3연승 후 무승부가 있었고 최근 경기는 둘 다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은 컨퍼런스 원정에서 패한 것이고 맨유는 홈에서 10명이 뛴 에버턴에 패했습니다. 에버턴이 좀 변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홈에서의 무기력한 패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탈은 해외 원정에서 패한 결과를 제외하면 리그전에서는 최근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맨유가 맥없이 패하긴 했으나 그전 경기들은 너무도 좋았기에 승무패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두 팀의 득점력과 실점률까지 생각하면 무승부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기본으로 하나를 더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며 저는 무승부만 담아놓겠습니다. 비아레알은 가장 아래 레알을 제외하고 보면 챔스전 맨유에 패하고 발렌시아를 잡았고 또 챔스전 파포스에 패하고 에스파뇰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챔스전 도르트문트에 작살나고 왔으니 소시에다를 잡아줘야 하는데 소시에다는 지금 리그전만 치르고 있어 체력적으로 너무 널널합니다. 비아레알이 10월부터 지금까지 10경기를 치른 데 반해 소시에다는 6경기를 치렀으며 이번 경기가 또 홈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이 승점은 많이 앞서가고 있으나 누적된 피로감까지 생각한다면 소시에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승부는 버리고 홈팀 승리를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패배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홈팀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원정팀 울브스가 패하는 모습은
이제 당연시되네요. 지난 크리스털전에서 말씀드렸듯 울브스의 승리는 아마도 강팀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빌라를 잡기엔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울브스는 예전에는 패하더라도 골을 뽑아냈는데 최근 3번의 경기에서는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이변 없이 홈팀 승리 가져가 봅니다. 브라이턴의 최근 10경기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노팅엄도 메뉴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보면 완전히 맞배당으로 팔리는데 노팅엄이 홈이기에 저런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둘 다 최근에 리즈를 크게 잡았으며 노팅엄이 리버풀을 잡는 동안 브라이턴은 브렌트퍼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을 원정에서 잡아낸 노팅엄이고 유로파까지 승리를 한 상태이기에 전력상으로는 브라이턴에 좀 뒤진다 할 수 있어도 기세만큼은 브라이턴을 앞서갈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체력적인 측면에서 여유로운 브라이턴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승패로 더블픽 가져가시는 게 적중을 위해선 좋아 보이며 저는 홈팀 패배에 걸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에인트호벤전에서 반다이크가 골키퍼로 빙의하며 페널티 킥을 내주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리버풀은 원정에서 맨시티에 패한 걸 시작으로 홈에서 노팅엄에 대패했고 또 홈에서 챔스전 에인트호벤을 작살났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은 1.6배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는데 제 채널 게시판의 구독자님들 투표에서는 가장 부러지기 좋은 놈으로 리버풀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리버풀이었다면 에인트호벤에 4점을 내주고 1득점에 그칠 수는 없겠죠. 지금 리버풀은 침몰해가는 중인데 반대로 웨스트햄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네요. 리버풀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웨스트햄 원정이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홈팀 승리에 가져가 보겠습니다. 꾸준히 자기 모습 보여주는 베티스와는 달리 세비야는 초반에 잘 나가나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연속된 패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비야가 홈에서 바르샤를 잡아냈던 기록이 분명히 있고 체력적 측면에선 베티스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력에선 베티스가 많이 앞서고 있으나 배당이 높은 정배당이고 베티스가 원정에선 무승부 경기도 자주 보여주는 만큼 무승부를 기본 픽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홈팀 승리와 무승부 중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원정팀 아스널이 정배를 받았고 아스널의 경기를 보면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첼시의 전체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스널이 미넨을 잡을 때 첼시가 바르샤를 잡은 건 둘 다 대단하네요. 특이한 건 아스널의 최근 10번의 경기 중 단 한 번의 무승부가 썬덜랜드이고 첼시의 10번의 경기 중 단 한 번의 패배도 썬덜랜드라는 거네요. 썬덜랜드는 이 경기에 본머스와 붙는데 전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첼시와 아스널의 경기는 액면은 아스널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첼시 또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승패 예측이 어렵습니다. 승무패로 삭제할 경기가 있다면 이번 경기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스널은 최근 승리를 했어도 3경기 사실점을 했고 첼시는 바르샤를 포함해서도 3경기 실점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보여지는 대로 셀타비고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만약 이번 경기에 이변이 일어나서 무승부나 패배가 나온다면 셀타비고의 피로감으로 봐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그전만 소화하는 에스파뇰이 직전 세비야를 잡아내며 승리를 했던 만큼 유로파 원정에서 패하고 온 셀타비고가 홈이라고 해서 크게 유리해 보이지 않기도 하네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홈팀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지로나와 레알이라면 어떤 변수가 더해진다 해도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구독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